한시성으로 황부를 상대할 수가 없어. 동시안 실청 길반 팽랑청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역사의 길에 디지털 광개토 대왕 능비가 들어섰습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414년경 세운 비석입니다. 최대 높이가 6.5m에 달하고 사면에 1775자가 새겨진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석으로 여겨집니다. 광개토 대왕 능비는 중국 지린성 지안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국내 관람객들이 직접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엄연히 우리 역사를 담고 있지만 국외에서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광개토왕 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물이 아닌 디지털로 구현했지만 표면의 거친 질감까지 섬세하게 재현됐고 고구려 건국 신화와 광개토 대왕의 즉위 과정, 업적 등 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전달합니다.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찾아오시면 광개토 대왕 능비의 실제 크기, 그리고 어떤 질감인지, 그리고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학자 청명 임창순 선생이 소장했던 광개토 대왕 능비의 원석 탁본, 일명 청명본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이번 디지털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책자 형식으로 제작된 원석 탁본은 다시 실제 비석의 모습과 글자 배치대로 복원돼 역사의 길에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고구려사와 관련된 콘텐츠 전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국립중앙 고구려 백제 신라는 차이나 대륙 전역에 있었습니다. 이를 광개토 왕비문은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396년 백제 58성 700전, 400년
신라 69성, 410년 동부여 64성을 복속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제 신라 두 나라의 127성만 해도 한반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 살 수 있도록 그리 높지 않은 산이 있어야 연료를 조달할 수 있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고 농토 가까이에 강이나 하천이 있어야 하는데 백제 신라 127개 성이 들어갈 곳이 한반도에는 없습니다. 비문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광개토도왕 비문에서 특정 글자만 패여져 볼 수 없게 된 것은 자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판독을 위해서 이끼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불을 지르고 석고를 발랐다고 해도 인공적으로 쪼아내지 않는 이상 특정 글자만 훼손된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훼손, 변조의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흔적을 부정하는 소위 코리아 강단 사학자들은 모두 일제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폐어져서 판독 불가의 상태의 글자는 대부분 지명이나 나라 이름 등으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광개토대왕비는 서문, 정복전쟁, 수묘 세계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복전쟁 문단의 8개 기사 중 6개가 외와 관련된 남방정벌임에 주목해야 됩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 중 제일 큰 것이 왜구를 없애버린 것, 소재하는 것입니다. 서문에 6글자 폐해진 부분과 2글자 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문 문단입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죠. 왜 소재 다음에 2글자만 폐했을까? 일제, 즉 일본이 의도적으로 글자를 파낸 것입니다. 영락대왕의 은택이 황천에 흡족하여 위엄과 무력이 사해에 진동하였다. 무엇을 없앴고 백성은 그 생각을 평안하였다. 나라가 부유하였고 백성이 연성하였으며 오곡이 풍성이 익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 손에 이르러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이 18살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태왕이라 하셨다. 왕의 은택은 하늘까지 적시고 위문은 온 세상에 떨치셨다. 왕이 왜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그 생업을 평안히 하였다.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은택하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광개토왕이 땡땡을 쓸어 없애니 백성이 그 생업을 평안히 하였다. 소재 땡땡 서령기업. 왜구를 소재해버렸다고 하니 듣는 왜구의 후손 일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래서 문맥이 이상해져서 후대에 일제가 훼손한 것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삭제해야 했던 것입니다. 비문훼손 정복전쟁 신묘년 부분입니다. 비문을 만들 때를 생각을 해보시죠. 사전에 붓글씨로 어느 크기로 몇 자를 써 넣을지를 충분히 심리해서는 했을 겁니다.
비문의 외관상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두 번 써넣을 수도 있고 때로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 써놓은 부분입니다.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 떠올라라. 중요치 않은 갈대와 거북이 두 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들어가야 할 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391년 신묘년 부분입니다. 백제와 신라가 원래 송민에서 조공을 해왔는데 왜는 신묘년 391년부터 조공을 해오다가 백제, 신라 외 전부 다 중간에 모반하고 조공을 하지 않아 중반 불공 이 문구를 넣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백제는 신라, 구시, 송민, 유래 조공 왜 이 신묘년에 도, 땡, 파, 백잔, 땡땡, 신라, 이위, 신민 이 6년 병신, 왕, 궁솔, 수군, 토벌, 잔국 여기에서 빈 두 글자는 외구가 될 것이고 남이 될 것입니다. 백제 신라는 옛날부터 송민이어서 조공을 해왔고 왜는 391년 이래 조공을 해왔다. 통상 유래 이래는 지금 또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1999년 이래로 무슨 유래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러나 백잔 외구 신라가 중간에 반란을 일으키고 조공을 하지 않아서 광개토왕이 남쪽으로 건너가 백제 외구 신라를 격파한 것입니다. 왜 신라 외구 백제 순서가 아니고 백제 외구 신라 순서이냐 하면 고구려에 반항을 한 순서입니다. 바로 다음 글자 다음 문단에서 광개토왕은 백제 토벌을 시작합니다. (396년) 백제 토벌 다음 398년, 399년, 400년, 404년, 407년, 410년까지 정복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다시 보시죠. 영락 5년 북방정벌 조문입니다. 바로 다음 남방정벌 명분이 나옵니다. 통상 395년조 다음에는 396년조가 나와야 되는데 굳이 391년 신묘년을 넣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방정벌이 395년, 남방정벌이 396년, 그 사이에 외가 10여 이래 조공을 해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남방정벌 396년조 6년 병신 왕궁솔 수군입니다. 판독이 된다는 판본도 있고 판독이 안 된다는 판본이 있습니다. 이 판독 부분이 물수라면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강 건너에 있습니다. 광개토왕이 아리수를 건너서 백제 왕성을 공략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왕은 남녀 생구 1000명
세포 천필 이후에 영원히 노예가 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광개토왕은 왕의 동생과 대신 실 10명을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이때 무슨 정복한 백제의 성이 58성이고 촌이 700개입니다. 396년조에 바로 이어지는 398년조는 북방정벌 내용입니다. 숙신의 땅과 계곡을 살펴본 것입니다. 399년조는 신라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록입니다. 이 요청을 받아서 400년, 399년 다음인 400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의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고구려 군사가 사방에서 도착하자 왜적은 후퇴했다. 관군이 뒤를 비추게 가해 임나가라에 다다랐다. 임나가라에서부터 성을 공격하자 모든 성들이 즉시 항복했다. 안라인 수병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안라인 수비병들이 신라성에서부터 성들을 공격하여 외곽 괴멸하였다. 성 69개가 저항을 멈추고 항복하였다. 안라인 수비병이 어쩌고 광개토왕이 안라인 수비병을 칭찬하였다. 예전에는 신라왕, 신라매금은 몸소 고구려에 와서 나라 일을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국강상 광개토경 대왕께서 신라왕 매금을 복구하고 나서 신라왕 매금이 몸소 조공하였다. 신라, 임나가라, 알라, 세계의 라 계열 시족 부족이 나옵니다. 신라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새로운 라입니다. 알라가 고구려 편인지 외 편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는 판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라인 수병에서 수병은 파수를 보는 병사를 말합니다. 공격군이라기보다는 수비병에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를 구원하고 나서 데리고 간 알라인들을 수비병으로 두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외와 연합한 알라인들이 고구려에 맞서 성을 지키고 있다가 항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백제 58성, 신라 69성, 동보 64성이 들어갈 땅이 한반도에는 없습니다. 고구려의 본래 영토까지 감안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차이나 대륙 전역에 있었습니다. 광개토왕 비문은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전쟁 문단이 끝이 납니다. 동부여 64성 1400초를 정벌했는데 성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기록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일제 일본이 모두 갈아버린 것인가. 직접 광개토 왕비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묘인 문단은 특별하게 판독되지 않는 글자가 없습니다. 단 두 글자 뿐입니다.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2부, 3부, 4부 나뉘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